글로벌 경기 위축과 그리고 관세 여파 등으로 크게 흔들렸던 국내 증시, 이번 한 주는 어떤 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무리됐던 국내 증시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국내 증시도 등락을 계속 오갔던 한 주를 보냈죠. 그래도 코스피 지난주에는 나름의 반등 흐름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금요일만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0.5%대 지수 하락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 그래도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 또 이번 주에 관세 여파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한 주 동안 코스피가 다시 한번 2,600선 탈원에도 성공해줄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걸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에 대한 피로감이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앞으로의 변수들도 조금 더 경계 심리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들인 종목들을 놓고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조선과 방산 관련주들이 선방하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들어갔던 종목들도 각각 저마다의 개별적인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지난주 금요일 긍정적인 상승 기조를 보였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업종과 섹터별로의 움직임은 어떠했을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전히 이 트럼프와 관련된 긍정적인 섹터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브로드컴의 실적을 확인했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특히 큰 폭의 오름폭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함께 광반도체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섬유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이 2분기 AI 매출을 44억 달러로 전망하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와 함께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반도체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날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자릿수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 하루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가스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수혜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날장에서도 포스코 스틸리온이 17% 넘게 반등을 했고요. 에어라인이나 하이스틸 또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이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주일 내내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발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아가고 있는 방산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나그룹주의 급등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10%,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유럽 쪽에서 유럽 재무장을 거론하면서 1,250조 원을 추가적으로 조달하겠다, 방산 쪽에 투입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와 함께 유럽 쪽에서도 방산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미국 쪽에서의 방산 관련주들은 되려 주가 하락을 보였지만 지난주 금요일에는 되려 일제히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한국산의 무기를 극찬하면서 전 세계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국산 방산 제품에 주목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이번 한 주도 여전히 트럼프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방산과 조선 쪽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 남아있는 모멘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이 현재 임박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이면 수출 계약 체결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1차 때와 동일하게 2차 때도 180대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도 이 국내 방산주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집중하면서 목표 주가를 9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에서도 방위비를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국내 방산주들의 수혜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주방산 관련된 ETF가 국내 증시에서 무려 20%나 상승하면서 ETF 쪽에서는 수익률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도 여전히 굉장히 핫하죠. 중국목의 물량까지 국내 조선주들이 다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2조 원에 달하는 브라질의 수주 계약을 따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셔틀 탱커 9척을 현재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셔틀 탱커는 해양 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육상까지 운송하는 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해당 배 총 9척을 오는 27년과 28년에 인도하는 계획을 체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1조 8천억 원 규모의 독일 쪽의 수주 계약을 가지고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컨테이너선 6척의 계약인데 원래 독일사가 중국 쪽에 발주를 하려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화가 되면서 중국이 아닌 한국 쪽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주 소식은 아직 최종 확정 소식은 아니지만 기대감, 이 상승 모멘텀으로 해당 업종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도 긍정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글로벌 쪽으로 눈길을 돌렸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관세 관련해서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왔습니다.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중국 쪽과 관련된 이 농축산물 중심의 보복 관세가 본격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다시 한번 사우디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종전 그리고 광물 협정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지난 28일 말 그대로 파국으로 끝났었던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다시 한번 잘 봉합이 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 농축산물과 관련된 이 보복 관세 이슈를 계속해서 꺼내들고 있다 보니까 세계 식량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달 대비 1.6%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설탕의 가격이 전달 대비는 6%, 그리고 유제품 같은 경우도 4% 오르는 등 급격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관련 업종들의 변동성도 때문에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요 일정들도 함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TSMC의 2월 매출 발표가 있습니다. 또 AI라던가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는 하나의 변수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나 PC 경영진들과 미국에서 회동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해당 일정에서 어떤 코멘트들이 나오는지를 놓고 국내에서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인플레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열리게 되는 가운데 먼저 2월의 CPI 그리고 PPI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세 조치까지 시행 예정이 준비돼 있는 만큼 이번 주에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해줬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의 출발 분위기는 어떠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개장 상황도 저희 이데일리 TV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